안녕하세요. 힐링이 되다 TV의 이한일입니다. 오늘은 43강 13장 트라우마로부터의 회복, 트라우마의 치유 5번째 시간. 정서적 뇌를 돌보려면 그동안 해왔던 1부터 4번까지 이후에 이제 5번 몸과 몸 닦기 그리고 행동하기, 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걸 살펴보면 우리가 13장의 시작부터 해서 회복에 관한 새로운 초점, 특히 이제 변연기 치료,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정서적 뇌를 돌보려면 6가지 항목에 대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연기 치료는 우리가 정말 하이퍼 어라우절, 정말 흥분됐을 때, 혹은 너무 이렇게 무력감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이퍼 어라우절, 우리가 그 얼어붙어 있는 상태, 이 경기에서 우리가 빨간선과 파란선 사이에서 잘 이거를 감정적인 조절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 이것을 하려면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된다. 결국은 이 전두엽에서, 전두엽의 내측에 있는 부분이 우리 감정적인 뇌를 하는 이 편도체, 아미그달라를 우리가 이 컨트롤하고 있는 부분은 결국은 전두엽의 내측에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렇게 훈련을 시켜서 이것이 활성화가 되면 우리가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했던 과도한 흥분을 잠재워라, 또 마음 챙김이 없으면 마음도 없다, 관계, 공동의 리듬과 동시성, 이걸 잠깐 살펴보고 오늘의 주제인 몸과 몸 닦기, 행동하기, 이거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흥분을 잠재우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미주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하는 거죠. 그 미주신경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거냐 하는 건 우리가 호흡을 천천히 하는 거, 때로는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율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어떤 뭐 약을 먹는 거라든지 혹은 뭐 뉴로피드백 같은 이런 막 그런 복잡한 걸 하지 않더라도 일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서 과도한 흥분을 잠재우는 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음 챙김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명상요법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안다는 거죠. 내 지금 트라우마의 상태가 어떻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느끼고 있고, 지금 내 상태는 어떻고,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결국은 깨달아야 회복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관계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어떤 트라우마, 어떤 굉장히 극심한 어떤 스트레스를 받거나 혹은 재난을 당하거나 어떤 뭐 성적 추행을 당하거나 이랬을 때, 그때부터 살아남은 사람이 제일 먼저 필요한 거는 내가 정말 친근한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들이 목소리를 듣고, 그 사람들이 제공해주는 음식을 먹고 잠을 자면서 비로소 회복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차 대전 때 그 전쟁터에서도 그 아이들이 오히려 안전한 시골에 가 있는 아이들보다 도시에서, 런던에서 부모와 같이 폭탄 소리를 들으면서 이 같이 지냈던 아이들이 오히려 정서적으로 더 안전했다, 더 괜찮았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우리 내에서 느끼는 정서라는 것은 환경적인 요인도 있지만, 외부적인 요인도 있지만, 결국 내가 친근한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친근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회복이 된다. 이걸 우리가 이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다양한 뭐 가족도 있고, 뭐 사랑하는 연인들 또 혹은 뭐 여러 가지 뭐 동호회 모임, 이런 것들이 있지만, 결국은 거기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는 육체적이고 정서적인 안정감. 내가 막 세상에서는 막 이렇게 때로는 수모도 당하고 막 힘든 일도 당하고 남들이 나를 막 이상하게 평가도 하지만, 적어도 그 모임에 오면, 적어도 내 가족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은 적어도 나를 그런 정죄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나를 그래도 사랑으로 이렇게 이해해주고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이게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공동의 리듬과 동시성이라는 것은 내가 혼자서 이렇게 살아가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속한 이 공동체와 같이 살아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PTSD 있는 사람들이 그 얼굴이 굳어져 있고 딱딱하고 이렇지만, 이 사람들은 이
치료자와 사실은 이게 이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잘 되지 않았을 때 콜크 박사가 겪었던 것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어떤 정말 이 강간을 당했던 생존자들을 위한 모임에서 그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춤을 추고 율동을 하고 이 음악을 노래를 하는 걸 들으면서 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치유의 능력, 그 음악, 그 리듬 여기에 대해서 이제 콜크 박사가 깨닫고 이제 이런 거를 치료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몸과 몸닫기, 행동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 역시 우리가 이제 트라우마, PTSD라고 이야기하는 트라우마를 받았을 때 치료는 여전히 사람들은 이 약물요법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이 물질이 결국은 이 정서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니까 이 세로토닌의 어떤 수치를 높여주기 위한 소위 말하는 이제 여러 가지 뭐 레스피리돌 혹은 세로켈 이런 약들이 뭐 우리나라에도 지금 들어와 있지만은 이것이 이 감각을 어떤 정서적인 안정을 좀 느끼게 해준다. 이것이 이제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 우울증이다. 그럼 우울증 약을 먹으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결국은 이걸로 해결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콜크 박사의 생각이고, 뭐 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논문들이 있거든요. 이 PTSD라고 하는 질환에 대해서 플록세틴을 쓰면 어떨까? 그래서 뭐 이런 논문들, 이 64명에 대해서 이런 약들을 써보니까 썼던 이 약을 플록세틴이라고 하는 약을 썼던 33명과 쓰지 않았던 31명에 대해서 비교해 보니까 역시 썼던 군이 더 도움이 되더라. 그러니까 이 약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PTSD가 있고 우울증이 있으면 이 약을 쓸까 말까. 이 약을 쓸까 말까에 관심이 있지. 이 사람한테 진짜 필요한 것을 우리가 무엇을 해줄까? 이거는 이제 관심이 생각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고 메인스트림이 아닌 거죠. 주된 치료가 아니고 그걸 뭐 보조적인 거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약물만 가지고 다 되지 않는다는 게 이제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정서적 뇌를 돌보는 데 있어서 다섯 번째, 몸과 몸이 타치된다는 거. 이게 우리가 사람이 정서적으로 이렇게 안정을 어떤 막 재난을 당하고 정서적으로 막 이 고통을 당할 때 막 이렇게 불편하고 막 괴로움을 겪을 때 우리가 이렇게 좀 편안하게 되는 방법은 누군가가 이렇게 엄마의 손길 같은 것이 손길이 닿고 허깅을 해주고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손길로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 괴로움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그래서 내가 온전하고 안전하고 보호받고 있다는 이런 느낌, 이거는 결국 타치, 이 대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대이는 것도 그냥 대이는 게 아니고 상대가 정말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그걸 해야 된다. 그래서 이 타치라는 것은 결국은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콜크 박사가 추천하는 이 타치 방법 중에 이제 펠덴크라이스라든지 소위 말하는 크레니오세이크랄 세라피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어떤 마사지가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알고 있는 그런 뭐 흔한 뭐 소위 말하는 타이 마사지라든지 뭐 이런 마사지가 아니고 중국식 뭐 마사지가 아니고 소위 말하는 치료 목적의 마사지. 그래서 이제 펠덴크라이스라든지 크레니오세이크랄 세라피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콜크 박사는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펠덴크라이스는 우리나라에도 펠덴크라이스 메소드라고 해서 우리 이제 감각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우리 몸에 우리가 자세를 이렇게 하고 저렇게 움직이면서 결국은 내 몸의 어떤 트라우마가 어떤 식으로 이게 느껴지고 내가 움직이면서 내 몸 하나하나에 대한 주체를 내가 찾아가는 그런 의미로서 이 펠덴크라이스가 있습니다. 유튜브 보면은 이 하는 방법도 잘 나와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걸 전문으로 하는 분들은 있습니다. 또 두개 청골요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크레니오세이크랄, 크레니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 두개골을 크레니움이라고 하고 이 세이크룸, 청골이라고 하는 이 세이크룸은 우리가 이제 골반뼈,
골반 척추뼈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머리부터 이 골반까지 쭉 척추를 따라가면서 내려가는 이 뼈의 어떤 우리 척수의 움직임을 잘 원활하게 하도록 도와주는 이 마사지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미시간 스테이트 주립대학에서 이 1983년부터 이 닥터 존이 이제 뭐 이렇게 이 부분을 개발해서 이제 나름대로 플로리다 팜비치 뭐 이런 데서 이제 이걸 가르치고 하면서 이게 도움이 됐으니까 이제 많은 데서 이렇게 뭐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이 뇌에서 어떤 척수액이 쭉 이 척수액이 척추를 따라서 쭉 흘러가는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이게 우리 몸에서. 그래서 이걸 하면서 우리 몸이 손이 타치되는 요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 몸을 치유하게 한다, 뭐 이런 원리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타치, 우리가 마사지를 하더라도 정말 이 부분에 이제 이 정신과적인 환자들을 치료하는 마사지사들이 할 때인지 콜크 박사가 책에서 그러는 리시아 스카이라고 하는 이 이제 프랙티셔너죠. 이 마사지를 하면서 치료를 하는 사람 할 때 굉장히 이렇게 환자하고 그냥 마사지를 오자마자 이 사람의 상태나 뭐 아무 상관없이 그냥 마사지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과거에 히스토리가 있었는지는 묻지 않지만 그 사람하고 일단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교감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자세라든지 그 사람의 표정 이런 건 그 사람이 나하고 눈을 제대로 마주치는지 이런 걸 보면서 이 사람하고 이제 교감을 시작하는, 그러니까 타치를 통해서 이 사람하고 교감이 시작되면서 이 치유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육 마사지 해가지고 치유가 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타치를, 아주 미묘한 타치를 통해서 이 사람이 감각이 회복되도록 도와준다. 이게 이제 콜크 박사가 이야기하는 거고. 그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이 사람이 편하게, 너는 얼굴을 이렇게 땅으로 보고 마사지 받을래? 얼굴을 위로 보고. 왜냐면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는 어느 게 편하냐. 그래서 상대방이 어떻게든 편하게 할. 그리고 마사지라는 게 결국은 때로는 이제 이 또 노출이 또 과하고 그걸 타치하면 또 그럴 수 있으니까 옷을 입고 편안하게 그냥 있는 데서, 나중에 되면 결국은 이제 조금 이렇게 이 마사지를 받기 위해서 얇은 옷을 입으면 사실은 그 타치가 더 이렇게 깊게 되기 때문에 치유 효과가 있긴 하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는 않고 처음에는 아주 옷을 입고 편안한 나름대로의 어떤 본인이 스스로를 지키는 그 바운더리를 만들어 가면서 이렇게 시작을 한다. 그러니까 치료를 하더라도 되게 섬세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하는 그런 마사지는 뭐 상대방의 어떤 상관없이 그냥 뭐 다리가 뭐 많이 뭉쳐 있다 그러면 다리 좀 더 해주세요 하면 다리를 좀 더 하는 이 근육에 포커스를 뒀다면, 여기는 이 타치를 통해서 사람들이 감각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제 치료 목적의 마사지거든요. 그래서 이 타치가 아주 이렇게 편안한 곳부터 시작한다. 예를 들어서 손이라든지 이 팔뚝 같은 경우는 손은 누가 이렇게 내가 잡더라도 나 싫으면 탁 뿌리칠 수 있거든요. 이런 데는 안전한 거죠. 근데 내가 등 쪽에서 만약에 등을 이렇게 타치하면 내가 도망가기도 어려우니까 나는 더 불안하고, 이럴 때는 이게 이제 좋은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타치하는 부분도 손이라든지 여기부터 해서 상대방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조금씩 범위를 넓혀가면서 이렇게 타치를 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몸과 몸 닿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상대방을 배려해서 상대방이 안전하게 느낄 수 있도록 그 상황을 아주 리드미컬하게 아주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마사지를 하다 보면 어떤 저항이 있는데 이 저항은 따지고 보면은 이 텐션이 아주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감각으로. 그럴 때는 이제 이걸 풀어주면서 정말 그런 데에서도 상대가 편하지 않도록 하면서 이 타치의 어떤 프레셔, 그 강하게 할 때도 있고 약하게 할 때도 하면서 내가 이 치료를 받는 사람이 이 치료하는 사람은 정말 경험이 많구나, 나를 공감해 주는구나,
내 상태를 아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도록 그렇게 하는 거거든. 이 우리가 타치가 필요한 이유가 우리가 이 많은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 우리가 이 타치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있거든요. 일반 사람들도 사실은 타치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에 어떤 데는 보면 우리가 이제 허깅 프로그램이 있거든. 길거리에서 누구를 이렇게 허깅을 해주는 그냥 길을 가다가도 누가 허깅해주면 허깅만 해도 벌써 기분이 좋아지고 회복이 되는 것 같아.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타치를 통해서 우리 몸이 깨어난다는 거는 내 안에 있는 그 감정이 살아나는 거고, 그 감정이 살아난다는 거는 그걸 통해서 내가 이런 트라우마가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고, 결국은 우리가 그걸 깨닫는 순간에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몸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거, 이게 이제 몸과 몸 닫기 핵심이다. 그래서 뭐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방법을 쓰든 저 방법을 쓰든 저는 뭐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결국은 핵심은 이런 타치를 통해서 내가 깨어난다 하는 거를 알고만 있어도 그것이 우리가 치유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몸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그 감정이 결국 담겨져 있는 그 몸이 우리가 이제 타치를 통해서 이것이 이제 이 긴장감이 이제 풀어지게 되고, 이 긴장감이 풀어지게 되면 그 안에 있던 감정이 싹 나오거든요. 이렇게 내 안에 있던 소위 말해 이제 찌꺼기가 나오듯이. 그래서 이 내 몸이 좀 자유롭게 되면 이제 숨 쉬는 것도 자유롭게 되고, 이 숨 쉬는 게 자유롭게 되면 우리 몸에 있던 어떤 그런 감정들도 이렇게 싹 나오면서 내가 릴리즈가 되면 그 내 안에 있는 이 트라우마가 있는 그 감정들이 이제 내보내져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치유가 되는 거예요. 나는 단순히 그냥 마사지만 받았을 것 같은데 마사지를 다 받고 나니까 내 안에 있는 트라우마도 그 찌꺼기들도 이렇게 같이 나가는, 이게 이제 정상적인 우리가 정말 효과가 있는 그런 이 마사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마사지 받는 게 아니고 정말 상대방을 배려하는 치료 목적의 그런 마사지가 이런 형태가 된다.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면 우리가 마사지 받을 때도 그냥 받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느끼는 그 손끝에서 느끼는 타치가 내 안의 느낌이 어떻게 전달이 되고, 그걸 통해서 내가 몸이 어떤 육체적인 이 긴장감이 릴리즈가 됐을 때, 릴렉스가 됐을 때 내 안에 있는 감정들이, 많은 감정들이 올라오면서 그걸 이제 싹 내보내야 되겠다. 이걸 이제 인식을 할 수 있으면 정말 효과가 더 극대화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치료를 하는 사람도 어떤 아주 이렇게 확신이 차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바운더리, 나와 너의 바운더리가 있으면서 서로가 교감하는 이런지 우리가 깊은 세계를 알 수 있어야, 그러면서 내가 당신을 타치하지만 나는 당신의 안전을 늘 배려하고 있고 당신의 이 바운더리가 다치지 않도록 내가 배려하고 있다. 그래서 이 마사지를 받는 동안에 내 몸은 적어도 안전하게 지금 유지되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 근육들이 풀려지고 있구나. 안에 있는 감정들이 이렇게 좀 찢기 같은 감정들이 나가고 있구나. 이제 이걸 느낄 수 있도록 이걸 도와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행동하기. 이제 우리 몸은 결국 이제 늘 이렇게 스트레스 호르몬,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있어요. 일도 막 활발하게 일도 할 때는 막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주위의 어떤 상황들에게도 부딪히고 해결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스트레스 호르몬은 무조건 나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실제는 우리가 적당한 양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없으면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 뭐 농사를 짓든 일을 하든 혹은 사무실에서 일을 하더라도 내가 집중해야 되고 할 때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야 집중도도 높아지고 아이디어도 막 생기고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문제는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이제 상황에 맞춰서 적당하게 나오고 적당하게 없어져야 되는데,
이 상황은 끝났는데도 계속 높아져 있으면 나는 이제 집에 가서도 편안하게 쉬어야 될 때도 쉬지 못하고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유지가 된다. 이게 이제 PTSD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무기력증 혹은 내가 막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상황. 이래 되면 이것이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 호르몬이 이걸 활용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움직이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때로는 잘 안 될 때가 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막 상황이 내가 도망을 가야 될지 싸워야 될지 막 이런 거 할 때 내가 빨리 이거 호르몬이 나와서 나를 빨리 움직이고 근육을 막 이렇게 해서 빨리 달리기를 해서 도망을 가거나 혹은 막 이게 무거운 게 있으면 무거운 게 나를 내리치면 내가 팔로 뻗어가지고 잡거나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되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훈련이 돼야 된다. 이제 그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이제 센소리 모터 사이코세라피 혹은 소마틱 익스피리언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행동을 통해서 우리 몸이 이렇게 이제 회복되도록 하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트라우마에 막 압도됐을 때 우리가 못 움직이고 그 감정 때문에 고통 때문에 막 우리가 일상생활이 안 될 때 살짝 그 들어갔다가 또 나왔다가 우리가 안에서 느끼는 감각과 우리 몸이 움직이는 거를 이렇게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센소리 모터 사이코세라피 그리고 소마틱 익스피리언스 이 두 가지가 이제 좀 다른 방법인데 뭐 제가 보기에는 큰 틀에서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센소리 모터 사이코세라피라고 하는 건 이제 일종의 전인적인 치유 방법이거든요. 우리가 치료를 할 때 어느 한 방법이 좋다가 아니고 이 사람이 내가 감각을 느끼는 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몸을 움직이면서 이것이 트라우마가 내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이렇게 알아가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이제 감각운동 심리치료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팻 오그덴이라고 하는 이분은 이제 콜크 박사의 그 책에서도 이렇게 이분에 대한 감각운동 심리치료를 할 때 이런 복잡한 트라우마가 있을 때 이 신체적인 운동을 통해서 움직임을 통해서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도입이 돼서 적용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단계별로 어떤 내 몸 생각이 내 몸에 어떤 트라우마가 어떤 식으로 내 감정적으로 되고 그럴 때 나는 어떤 움직임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회복이 되고 하는 걸 이제 조금 더 느끼도록 자꾸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한두 번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알고 내 몸에 이렇게 익숙해지도록 자꾸 훈련을 하게 되면 이제 트라우마로부터 조금씩 좋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생각들만 하다가 그것이 움직임을 하고 다시 또 이것이 내가 또 그 감정에 너무 압도되면 다시 또 이렇게 회복을 하고 다시 빠져나와서 다시 우리가 그 트라우마에서 느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반추해보고 다시 한번 그걸 또 시도해보고 하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프로그램인 걸로 돼요. 또 하나는 이제 소마틱 익스피리언스 신체 경험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가 아주 뭐 명상요법 하듯이 이렇게 조용한 곳에서 내 감각, 내 몸이 느끼는 감각, 또 트라우마로 인해서 내 몸이 어떤 식으로 지금 두려움이 있는지, 어떤 무력감이 있는지, 그것이 내 몸에 어디에 있는지, 이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씩 훈련하면서 이걸 이제 내보내는 거죠. 그 내 몸에 남아있는 그 트라우마가 이렇게 내 몸에서 이렇게 나가서 내가 이걸 스스로 조절하고 내가 그래서 이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훈련을 그래서 앞에서 했던 내용들하고 거의 유사한데 이거는 이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서 만들어진 뭐 적용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내가 몸으로서 일단 겪어봐야 되거든. 몸으로서 겪고 움직이면 결국은 내가 이걸 극복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행동하기의 이 기본적인 내용이 됩니다. 이 피에르 자네라고 하는 1893년에 이분도 결국은 내 행동이 끝났을 때 그 느끼는 그 즐거움. 그래서 이
육체적으로 내가 이렇게 느낄 때 그래서 내가 릴렉스도 할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내 감정을 막 그러니까 내가 결국은 어떤 치료를 하든지 결국은 내가 몸으로 느껴야 이게 결국은 내 감정도 하나가 되거든요. 내 감정은 우울한데 밖에서 나는 이제 가면을 쓰고 뭐 우울하지 않은 척하고 이 미스매치거든요. 근데 내가 행동을 하면서 막 이렇게 그런 뭐 센소리 모터 사이코세라피든 이 소마틱 이 익스피리언스를 하든 내가 몸으로서 하는 것이 하나가 일체가 되면 결국은 내가 이제 느끼는 것은 내가 웃을 수 있고 릴렉스 할 수 있고 내 감정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이제 결국은 행동이 내 감정을 치유하게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소위 말하는 마델 머깅 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 이제 강도 모델이거든요. 이게 이제 이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이유가 뭐냐면 1971년도에 오클랜드 시죠. 이제 캘리포니아의 오클랜드 시에서 어떤 게 있었느냐면 가라데 5단 정도 되는 여자가 이제 강간을 당했는데 성폭행을 당했는데 이 가라데 5단 정도면 뭐 웬만한 남자들도 뭐 바로 박살을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기력하게 당했다는 거거든요. 그 왜 이런 일이 있었나 보니까 이 가라데는 연습을 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냥 가라데는 가라데고 그것이 내 몸을 어떤 상황에서 누가 나를 해치려 할 때 내가 그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다. 여기에 대한 이제 훈련이 안 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제로 아워라는 거는 딱 문제가 생기면 나는 바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움직이는 자세가 돼야 되는데 이 가라데 여성은 누가 칼로 위협하니까 막 거기서 그냥 뭐 오그러지고 그냥 뭐 무기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제 마델 머깅 프로그램인데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이 강도 같은 역할을 하고 이제 이런 사람은 이제 본인이 실제로 그런 역할만 하지 실제로 공격을 하진 않으니까 이제 본인을 프로텍션 하기 위해서 머리도 뭘 쓰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뒤에 와서 이제 여자를 막 성추행할 때 이 여자가 이제 강하게 반발하면서 하는 걸 이제 체육관에서 연습을 여러 가지 상황을 설정해 놓고 자꾸 연습을 하다 보면 이게 이제 몸이 익으니까 이 여자는 이제 그런 과거에 그런 성폭행을 당했다 하더라도 이런 훈련을 자꾸 하다 보면 이제는 더 이상 안 당할 것 같거든요. 이제는 이걸 더 이상 안 당할 것 같으니까 이제는 이것을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본인이 극복할 수 있겠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트라우마가 치유가 된다. 이게 이제 행동하기 어떤 한 방법이거든. 그래서 콜크 박사의 책에 보면 어떤 환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막 이렇게 완전히 무너져 있고 우울증이 있고 뭐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이 주위하고도 그것도 어울리지도 못하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겪고 나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그래서 이 누가 달려들었을 때 한번 하자 너 나 괴롭히지 마 하고 막 하니까 막 도망을 갔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 실제로 우리가 왕따를 당하는 애들이 특징이 뭐냐면 본인이 자세가 일단 자신감이 없습니다. 우그리져 있고 그냥 주위를 싹 살피면서 막 겁먹은 듯한 표정을 하게 되면 옆에 그걸 괴롭히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알거든요. 아 쟤는 약하구나. 쟤 정도는 내 괴롭혀도 되겠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한 애들은 누가 딱 하면 내 바운더리를 만들고 너 그렇게 하면 내가 제대로 할 거야 하면 애들이 실제로는 덤비지 않거든요. 근데 내가 막 이렇게 뭔가 자존감이 낮고 주눅이 들고 있으면 뭐 애들이 와서 막 혹은 뭐 옆에 강도라든지 이 와서 쟤는 뭐 벌써 눈빛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가라데라든지 혹은 태권도 뭐 이런 유도 이런 걸 하는 애들은 일단은 본인의 어깨가 이렇게 자신감도 있고 물론 그것으로 100% 해결이 되진 않지만 일단 본인이 행동하면서 트라우마가 치유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정말 정서적인 뇌를 달래는 6가지 방법에 대해서 했다면 이제는 트라우마 기억의 통합, 그리고 인지 행동 치료, 그리고 탈민감화, 이 3가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